보물섬 10일의 예고 충격적인 술수, 함정, 녹음, 배신 진짜 최종 보스는 누구인가? 허일도의 충격적인 고백. 허도우는 고개를 들어 염장이 안내한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 차덕희라는 사실에 두 눈이 커졌습니다. 차덕희는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나도 대산에 출근하게 됐어요. 이미 아버님께 허락받았어요. 지선우가 대산의 후계자가 되는 걸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허일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내가 염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회사에 발을 들이면 이후 부회장이나 회장 자리를 차덕희가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염장이 제대로 뒤통수를 친 셈이었죠. 염장은 허일도의 붕괴된 표정을 보며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배님,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곧 차 회장님이 물러나시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선우는 그저 외톨이가 될 거고 후배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게 될 겁니다. 허일도는 염장의 말이 허울 좋은 말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에 차덕희를 끌어들인 것이 뻔히 보였고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랑 먼저 상의는 하셨어야죠. 허일도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염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죠. 후배님, 진정하세요. 이건 차 이사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일이에요. 자, 차 이사님, 직접 말씀해 보시죠. 차덕희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자세를 바꾸더니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선우가 태윤이 자리를 노리는 게 너무 뻔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핏줄로 대응해야죠. 말은 옳았지만 허일도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인 자신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고 아내를 통해 대산을 지키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는 아내가 태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염장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움직였다는 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대산을 위해 감옥에도 다녀오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버텨왔는데 염장이 그런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염장은 간사한 인물이었고 그런 사람과 차덕희가 몰래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일도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여수호와 차덕희의 불륜을 떠올리며 혹시 이번에는 염장과의 관계가 뭔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둘이 자신을 제거하고 대산을 손에 넣으려는 건 아닌지 그 의심은 불씨처럼 번져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늘 뭔가 씹은 듯한 얼굴로 지내던 허일도를 보며 서동주는 그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감지했습니다. 특히 차덕희가 대산에 출근하고 나서부터 그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서동주는 예전에 여수호,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까지 모두 허일도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금방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의 죽음도 허일도 혼자 꾸몄을 리 없어. 분명 염정선이 뒤에서 조종했을 거야. 그래, 이번엔 그걸 내 쪽에서 역이용하자. 계획을 정리한 서동주는 먼저 차광철 회장을 비밀리에 찾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분간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 차광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상무,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서동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던 차광철은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궁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동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선우를 위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선우가 다칠 수도 있어요. 차광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게. 내가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동주는 허일도를 자극해 염장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그는 곧바로 공비서를 조용히 불러 만났습니다. 이번 작전을 위해서 허일도에게 자신이 성현이라는 사실을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동주는 과거의 사건과 공비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끼고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당황한 공비서를 보며 그녀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죠.
공 비서는 서동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은나이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상무 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동주는 자신이 성현이라 오해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공 비서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 다칠지는 두고 봐야죠. 계획을 마친 서동주는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장선과 허일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죠. 서동주는 지선우가 차선우가 된 이후 자신은 그저 어린아이 뒤치다꺼리를 하게 생겼다며 한탄했습니다. 나도 대산 회장을 꿈꿨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혈연도 아니면서 목숨을 걸어도 결국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여기저기 하소연했죠. 이 모든 건 허일도의 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허일도는 서동주의 말에 공감하며 둘 사이엔 같은 처지라는 감정이 형성됐습니다. 허일도가 자신을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한 걸 감지한 서동주는 더 열정적으로 연기에 몰입했죠. 어느 날 대산 사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하며 속마음을 토로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공 비서는 그녀에게 그만 들어가 쉬라고 했지만 서동주는 일부러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공 비서님은 아세요? 대산의 어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사냥개처럼 부려먹고 이젠 뒷일이나 맡기고. 서동주는 그간의 서러움을 폭로하듯 쏟아냈고 차강무 회장과 차선우에게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오해를 피하게 했으며 연기 중 살짝 윙크까지 보일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결국 식사 자리는 냉각됐고 서동주는 완벽한 연기를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서동주는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잠시 후 그 문에서 허일도가 나타났습니다. 속으로 걸려들었군이라고 생각하며 서동주는 억울한 척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의 혈연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이런 취급을 받네요. 총에 맞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일도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들러리였기에 서동주가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했죠. 그는 술기운에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자네의 심정,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네? 우리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허망하군. 서동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대표님. 저희 참 닮은 점이 많아요. 대산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도, 핏줄이 아니라는 점도, 심지어 염장이 우릴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요. 허일도는 고개를 끄덕이다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설마 염장이 상무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나인가? 이미 염장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허일도는 쉽게 속았습니다. 서동주는 능청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 대표님. 방금 이야기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장선이 그러더군요. 대표님만 처리하면 제가 조언도 포기하고 대표님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허일도는 머리가 쭈뼛 서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염장. 그 인간, 차덕희와 손잡고 결국 나까지 없애려는 거였군. 계획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서동주는 조용히 휴대폰의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고 차강무 회장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죠. 그리고 서동주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염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대표님께서 절 쏜 것도 염 선생님이 말렸는데 대표님이 총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증거도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허일도는 격분하며 외쳤습니다. 그건 전부 염장이 시킨 짓이야. 총도 그 인간이 준 거고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염정선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없애겠다고 협박했어. 서동주는 쉽게 자백을 받아냈고 이제는 과거 일까지 꺼냈습니다. 그는 여운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허일도가 여수호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까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염장은 대표님이